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나나라의 난생 이채입니다. 제가 구독자가 드디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고대하고.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1000명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숫자예요. 그래서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료, 도대체 가정에서 비료를 어떻게 써야지 잘 쓸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관비라고 물에 타서 주는 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 시비, 그래서 이런 스프레이 같은 데다 넣어서 잎에 뿌려주는 이런 비료가 있는데 제가 순서대로 진행하겠는데 진행하기 전에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특수한 비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사다가 조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던가 아니면 조제되어 있는 비료를 쓰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비료가 나왔습니다. 그 비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어디 뭐 작은 파달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비료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시중에서 검색하면 완효성 코팅 비료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이 비료의 장점은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봄철에 주면 끝. 더 이상 비료를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쓸 때는 가장 좋은 비료고 또 지금은 전문가들도 많이 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료는 원래 이 비료가 안에 있고요. 그 안에 기름으로 코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화분에 올려놓으면 만약에 건조하잖아요. 그럼 비료가 안 나와요. 근데 습하고 온도가 좋으면 역삼투압이라고 그러죠. 물은 들어가고 비료는 나와요. 그래서 이 비료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실수를 안 해도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비료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가격도 쌉니다. 보통 하나 요 정도가 뭐 업체마다 다 틀리긴 하지만 시중에서 보통 5,000원 돈, 10,000원 돈, 비싼 건 20,000원 돈, 용량이 좀 틀리겠죠. 근데 하나 사면 평생 쓰겠죠. 이 비료는 자 보세요. 화분이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이게 12cm 화분이에요. 이 정도 화분이죠. 이런 게 많죠. 이 정도 화분에다가 매년 봄철 4월경에서 5월은 조금 늦게 4월경에 넣어놓는데 이 안에 15알 정도 올려놓으면 돼요. 이 정도 크기에 15알. 여기 보시죠? 이렇게 15알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분이 좀 커진 거에 비례해서 조금씩 더 올려주면 되는데 그때 주의하실 점이 비료를 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죠. 주니까 15알. 여기 한 15알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주면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몰아서 줘요. 몰아서 주면 이게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면 비료가 이게 몰아서 나오죠. 몰아서 한쪽으로만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줄 때는 가정에서 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뿌리는 게 좋습니다. 화분 전체에 뿌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전체에 뿌리되 뿌리나 줄기에 가까이 두는 것보다 좀 멀리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비료가 보통 3, 4개월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6개월, 7, 8개월용이 있는데 5, 6개월 정도 비료를 쓰면 1년에 한 번 정도 봄철에 올려놓으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비료를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20, 20, 20에서 인산가리, 질소 인산가리라고 딱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져 있는 게 있고 하나는 10, 30, 20이라고 해서 개화 위주가 있는데 개화 위주는 전문가들은 쓰긴 하는데 가정에서 쓸 때는 굳이 전문가들처럼 꽃을 많이 달려야 되고 효과를 빨리 보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위험성도 있어 갖고 대신 쓰면 20, 20, 20이나 그러니까 어떤 거는 14, 14, 14, 13, 13, 13 되는데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대 1대1 비율만 같으면 다 같은 비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 비료는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완효성 코팅 비료라고 이런 비료 쓰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문가처럼 키우고 싶다 할 때 보통 이제 관비나 우리가 그 연면시비를 쓰죠.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렇게 보면 비료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을 넣어놨어요. 회사별로. 그래서 이 회사를 이렇게 비료 넣는데 이런 거를 줄 때는 관비, 물에 타서 식물한테 주는 비료는요. 보통
몇 대 몇이냐면 3000대 1 정도를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진해지면 우리가 염류직접이라 그래서 화분 자체에 비료가 쌓여요. 쌓이면 식물한테는 아주 위험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갖고 있는 양분을 오히려 겉으로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분을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어느 날 식물이 막 쪼글쪼글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파보면 허옇게 염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식재 자체도 다 갈아줘야 되고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3000대 1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건 관비는 주기를 어떻게 주냐면 한겨울에 당연히 안 되고요. 한여름에도 안 돼요. 한겨울, 한여름을 뺀 나머지 기간 동안 보통 줄 때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줘도 가정에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면 시비는 언제 하시면 좋냐면 내가 식물을 키우는데 안타깝게도 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과습이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 병에 의해서 뿌리가 다 죽었어요. 아니면 뿌리 상태가 안 좋아. 아니면 삽목을 한다든지 스스로 양분을 잘 못 먹을 때 연면 시비를 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거는 여기다가 비료를 타서요. 이렇게 타서 뿌리는 거죠. 잎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잎에다 이렇게 뿌리는데 위에다 뿌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식물 위에다 뿌리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밥을 먹는데 여기다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은 기공이라는 게 있죠. 흡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기공은 윗면에는 아주 미세하게 적고요. 뒷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뿌려줄 때는 반드시 식물 뒷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데 흐리게 탔을 때 아침 저녁으로 같이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서 계속 주면 뿌리가 거의 죽은 상태일지언정 그래도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새 뿌리가 굵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뿌리가 다 내려갔다고 확실히 하면 그 다음에 연면 시비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연면 시비든 관비든 이런 비료든 간에 사람하고 비슷해요. 너무 과도하게 영양분을 섭취하고 하면 웃자라든지 아니면 몸이 약해지고 뭐라 그래 속이 튼튼하지 못하고 겉만 멀쩡한 거거든요. 병에 걸리기도 쉽고 잘 키우다가 한 번에 그냥 어느 순간에 약해지면 바로 죽을 수 있었고 가정에서는 될 수 있으면 너무 강하게 비료를 주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비료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사실 비료 구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비료를 어떻게 주면 좋을까 해서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물어보니까 별의별 거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참 뭐 넘버 1, 2, 3 있는데 가장 많이 주시는 게 뭐냐면 계란 껍질, 그 다음에 우유, 좀 부유하신 분들은 한약 찌꺼기 이런 것들 주시고 아니면 쌀뜨물. 근데 제가 보기엔 쌀뜨물도 그래도 뭐 조금 나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비료 성분이 되려면 이런 게 다 발효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부터 냄새 나요. 썩기 시작하고. 그러면 벌레 생기니까 우리 식물에 벌레 생겼다고 식물 키우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건 식물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 식물에 의지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좋은 거 먹다 남은 찌꺼기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걸리, 맥주. 막걸리, 맥주는요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벌레 잡을 때나 잎을 닦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주시지 말고 절대 주시지 말고. 그럼 집에서 과연 어떤 비료를 주는 게 좋냐?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료 대용으로 정말 좋은 겁니다. 자, 뭐냐? 이거 상표 나와도 되나요? 미원. 시중에 두 개 있어요. 미원, 미풍.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은요. 자, 이 미원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미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사람한테도 안 좋다는 조미료를 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원은요 사탕수수에 추출한 아미노산 계열이에요. 그래서 식물한테 주면 직접적으로 화학비료처럼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 있냐면 식물을 튼튼하게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원을 주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뿌리 발육이 틀려져요. 그리고 세포벽이 두꺼워지면서 잎도 아주 넓적하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병에도 강해지고 또한 만약에 향이 나는 식물인 경우에는 향이 더 좋아지고요. 꽃도 더 오래가고 그다음에 꽃이 색이 이쁜 애들은 더 색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또 하나 팁 알려드리면요. 집에서 만약에 상추를 키우잖아요. 상추나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거 키우는데 거기에 화학 비료를 주면 어떤 맛인지 아세요? 먹으면 풀하고 구분이 안 가요. 그죠? 자연 속에서 키운 거하고 틀립니다. 근데 여기다 미원을 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왜? 조미료 쳐서 미원이 아주 당도를 높이고 식물의 고유의 맛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원을 쓰시는 게 좋은데, 그럼 미원을 어떻게 쓰냐? 미원은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 첫 번째는 너무 자주 주면 건방져져요, 식물이. 자기 스스로 활동을 안 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땐 튼튼해지만 나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원은 제가 보는 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미원은 어떻게 주냐면 아주 간단해요. 보통 집에서 쓰는, 세수할 때 쓰는 대야 있잖아요. 세수대야가 한 3리터에서 4리터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4리터면 이렇게 해서 티스푼 이렇게 큰 거 큰일 납니다. 티스푼 작은 거 있죠? 작은 거로 이렇게, 자, 작은 걸로 딱 이렇게 깎아서 요 정도 높이 딱 이렇게. 왜냐면 티스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고봉으로 주시는 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렇게 깎아서 물에다가 녹여서 녹입니다. 이렇게 잘 녹여서 녹이고요. 여기서 여기다 내가 물을 줘야 되는 식물 있죠. 특히 나는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담그는 거니까 이렇게 담그죠. 담궈 놓고 잘 먹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면 되고요. 이 남는 물이 있잖아요. 이 남는 물은 내가 집에서 키우는 다른 화초나 채소나 이렇게 주면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렇게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미원이 아주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내가 식물을 키우는데 식물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관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뿌리가 썩었어요. 뿌리가 썩으면 못 먹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음식을 입으로 못 먹으면 이렇게 주사기 꽂아갖고 닌기를 먹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미원을 타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 미원 탄 물을 좀 더 흐리게 한 5,000대 1 정도 기준으로 흐르게 타서 스프레이 통에다가 미원을 담습니다.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식물, 너무나 아끼는 식물한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매번 아침 저녁으로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어떻다고요? 사람으로 치면 먹을 걸 여기다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입에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뒷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뒷면에 뿌려주면요, 얘네들이 뿌리가 없어서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입으로 바로 흡수해갖고 반대로 역으로 뿌리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뿌리야 내려라 하고 해서 도와주면 이렇게 해서 보름에서 20일 정도. 근데 이거 뿌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제 분을 보면 뭔가 이렇게 싹 나오는 게 있어요. 하얗게 생장점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나와서 쏙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처음 나와서 이렇게 쏙 들어갈 때까지 아주 오래 걸리는데 한번 뻗으면 쭉 내려갑니다. 며칠 만에 쭉 내려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끝. 다시 나의 예쁜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미원을 쓰시면 너무 좋다는 거. 이렇게 해서 미원을 주면 참 좋은데요. 제가 작년에 어느 단체의 교장 선생님들 수업을 하셨는데 올해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 키우다가 갑자기 식물이 이상해져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미원을 썼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미원하고 맛소금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사모님이 미원통에다가 어느 날 맛소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소금기는 식물한테 치명적이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마 그러는데요. 조용히 제 수업을 듣고 가서 어떤 걸 주시냐면 본인은 좀 더 비싼 걸 주려고, 조미료를 주려고 어떤 거 주냐면 이런 거 주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거. 다시다, 연두, 라면수. 이거 제 방송 보시면서 웃으시죠? 아닙니다. 저 때 100에 한두 명은 꼭 나오세요. 이런 거 쓰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절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비타천은 제가 볼 때 식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목도 말랐는데 먹어볼까요? 옛날엔 바카스가 최고였었는데, 우리 때는. 저는 비타천에 비타민C가 많이 들은 줄 알았더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수경재배로 난을 키우는 거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난을 막 이렇게 죽이다가 쉽지 않잖아요. 물 주고 여기 처음에 모르니까. 근데 수경재배로 키웠는데
비료를 어떻게 주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수경 재배하는 것들을. 그래서 수경 재배할 때 비료를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물이 항상 이렇게 차 있잖아요. 3분의 1 정도. 없어지면 다시 채우고, 없어지면 다시 채우잖아요. 3분의 1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원을 3,000대이나 5,000대 정도 이렇게 녹여서 주면은 괜찮고요. 너무 자주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 안혈성 코팅 비료라고 제가 화분에 올려놓는 되게 굉장히 좋은 비료 있다 그랬잖아요. 이 비료를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하죠. 요거 하나를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톡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얘가 제가 보니까 한 3일에서 4일 정도면 다 녹아요. 다 녹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화분에서 올려놓는 거는 4, 5개월 동안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쭉 비료가 가잖아요. 근데 얘는 물에다 놓으면 확 녹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한 알. 근데 한 알 놓는 것도 선생님 저는 이게 화분이 크지 않고요. 이렇게 작아요. 그럼 이렇게 작으면 한 알 넣으면 위험하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에다가 그죠? 한 2리터 정도 물에다 한 알만 넣어서 녹이세요. 그냥 녹여서 그러면 일정량이 되잖아요. 그 물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괜찮죠. 그렇게 쓰면. 왜냐면 저도 일일이 제가 뭐 분 사이즈마다 계산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야에다가 한 알 녹여서 녹이면 이렇게 약간 흐려지거든요. 비료 색깔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물에다가 수경 재배하는 화분에다 이렇게 물을 따라 주시면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전혀 문제 없죠. 수경 재배라도 전혀 문제 없고 튼튼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비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가정에서 영상 보신 대로 따라 하시면 식물 키우는데 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 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